시드니의 한적한 교회,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에밀리 61세는 정원의 꽃들을 돌보며 생각에 잠겼다. 데이비드, 65세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35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역사 교사였던 데이비드는 은퇴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우표를 수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는 가끔 친구 소피아, 60세와 만나 차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데이비드와 젊고 매력적인 사서 올리비아 45세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평소 무뚝뚝하던 데이비드가 낯선 여자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에밀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질투심과 불안감이 에밀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혹시 데이비드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에밀리는 소피아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즘 데이비드가 도서관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거기다가 젊은 사서랑 꽤 친해 보이는 것 같고. 에밀리의 말을 가만히 듣던 소피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 그럴 땐 말이야. 여자도 가끔은 변화가 필요해. 남편에게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안 그래? 소피아의 조언은 에밀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 나도 변해야겠어. 에밀리는 결심했다.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롭게 했다. 그리고 평소 관심 있었던 댄스 교실에도 등록했다. 춤을 배우면서 에밀리는 잊고 있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에밀리의 변화는 분명 데이비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점점 에밀리에게 시선을 주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댄스 파트너인 찰리와 함께 춤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데이비드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오는 거야? 에밀리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댄스 교실 파트너예요. 왜요? 데이비드의 질투심 섞인 반응에 에밀리는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다가왔다. 에밀리, 나 할 말이 있어. 데이비드는 최근 도서관에서 올리비아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단지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그동안 당신이 낯설게 느껴져서 그랬어. 미안해.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에밀리의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렸다. 나도 미안해요, 데이비드. 당신이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 에밀리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질투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댄스 교실에 나간 것도, 찰리와 함께 있었던 것도 모두 데이비드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저녁, 우리 둘이서만 데이트할까? 쪽지에는 데이비드가 손수 쓴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에밀리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데이비드가 이렇게 먼저 데이트를 신청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꽃다발을 선물했고 에밀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에밀리, 사랑해. 데이비드가 나지막에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설레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쓴 편지지를 집안 곳곳에 숨겨놓기 시작했다. 당신의 미소는 시드니 햇살보다 아름답소. 오늘 아침 당신이 만들어준 오믈렛은 정말 맛있었소. 사랑스러운 에밀리에게. 에밀리는 편지를 발견할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의 사랑이 가득 담긴 문구는 마치 마법처럼 에밀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며칠 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함께 댄스 교실에 갔다. 데이비드는 서툰 솜씨였지만 에밀리와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다. 당신과 함께 춤을 추니까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가 말했다. 나도 그렇소. 에밀리,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춤추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았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샐러드를 만들고 에밀리는 파스타를 삶았다. 에밀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럼요. 당신은 역사 선생님이었고 나는 당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죠.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죠. 데이비드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의 지적인 모습에 반했죠. 에밀리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과거를 추억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에밀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데이비드, 당신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가 좋아하는 꽃을 자주 선물했고, 에밀리는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요리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고, 가끔은 댄스 교실에서 함께 춤을 추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소피아와 오랜만에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 요즘 너무 행복해. 데이비드와 다시 가까워진 것도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만에 에밀리,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역시 부부 사이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소피아는 윙크를 하며 말했다. 그런데 소피아, 너는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난 지금 내 삶이 좋아.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 소피아의 수줍은 고백에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정말? 누군데? 에밀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 에밀리는 소피아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결혼 36주년 기념일이 다가왔다. 데이비드는 에밀리 몰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둘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로의 여행이었다. 에밀리,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도 가보고 추억을 되새겨보는 건 어때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내 아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데이비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에밀리. 그럼 그렇게 하자. 결혼기념일 당일,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데리고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다. 캠퍼스 곳곳을 거닐며 두 사람은 옛 추억에 잠겼다. 처음 만났던 강의실,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여기 기억나요, 데이비드? 우리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곳이잖아요. 에밀리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벤치에 앉아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데이비드가 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첫인상, 잊지 못할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에밀리,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이었다. 여기 기억나요, 에밀리? 데이비드가 촛불이 켜진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곳이잖아요. 에밀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치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에밀리,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에밀리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데이비드, 이건 너무...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에게 주는 내 마음이야, 에밀리.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데이비드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데이비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에밀리, 우리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는 정원에서 가꾸던 장미넝쿨 아래 작은 벤치를 하나 더 놓았다. 에밀리는 그 벤치에 앉아 데이비드가 정성스레 가꾼 장미꽃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두 개의 벤치가 생겼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데이비드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데이비드가 물었다. 사랑에 관한 시집이에요. 당신에게 읽어주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에밀리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는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사랑은 계절과 같아서 때로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때로는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격정적이며 때로는 가을날의 낙엽처럼 쓸쓸하고 때로는 겨울날의 눈송이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이 모여 아름다운 한 해를 이루듯 사랑 또한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시를 다 읽은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였기에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보석처럼 소중해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데이비드는 샐러드를 만들고 에밀리는 파스타를 삶았다. 함께 요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에밀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데이비드가 파스타면을 삶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그럼요. 당신은 역사 선생님이었고 나는 당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죠. 당신은 열정적으로 강의했고 나는 당신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졌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기억나요. 당신은 수업 시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 강의를 경청했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 에밀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데이비드, 당신도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데이비드가 그릇을 씻으면 에밀리가 물기를 닦아 찬장에 정리했다.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꼈다. 에밀리, 우리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맞아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꼭 껴안았다. 에밀리,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데이비드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오믈렛과 토스트,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다. 데이비드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에밀리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말했다. 좋은 아침, 에밀리.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뭐예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오믈렛을 만들었어요. 어서 와서 먹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오늘은 우리 어디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에밀리. 그럼 오늘은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데이비드는 역사책을 읽었고, 에밀리는 소설책을 읽었다. 책을 읽다가 가끔씩 서로에게 재미있는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고,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 에밀리, 이 부분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역사책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게요, 데이비드. 역사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으며 지식과 감성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데이비드는 잡초를 뽑고 에밀리는 꽃에 물을 주었다. 함께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느꼈다. 에밀리, 우리 정원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맞아요, 데이비드. 당신의 정성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꾼 정원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았다.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를 보았는데 에밀리도 덩달아 신나게 영화를 즐겼다. 영화를 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비드가 영화가 끝난 후 에밀리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에밀리,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친구 소피아와 함께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 요즘 데이비드랑은 어때? 좋아 보여. 소피아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정말 좋아.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 당신 덕분이야. 소피아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에.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소피아가 말을 흐리며 뜸을 들였다. 무슨 일 있어, 소피아?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실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소피아의 수줍은 고백에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정말? 누군데?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에밀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너도 아는 사람이야. 댄스 교실에서 만난 찰리야. 에밀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찰리? 댄스 파트너였던? 에밀리가 되물었다. 처음에는 그냥 댄스 파트너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춤을 추면서 점점 가까워졌어. 찰리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밀리는 찰리가 자신의 댄스 파트너였기 때문에 더욱 놀랐다. 하지만 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피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다. 정말 잘됐다, 소피아. 찰리는 좋은 사람이잖아. 두 사람이 잘 어울려.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에밀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난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찰리와 소피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소피아는 찰리와의 데이트, 찰리의 매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에밀리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카페에서 헤어진 후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와 데이비드에게 소피아와 찰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데이비드, 오늘 소피아를 만났는데 소피아가 찰리랑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찰리, 댄스 교실에서 만난? 데이비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소피아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 됐네. 찰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소피아가 행복하다니 우리도 기쁘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소피아처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에밀리.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야.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며칠 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소피아와 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찰리와 소피아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었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에밀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에밀리. 두 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소피아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잘 된 건 순전히 두 분의 마음 덕분이죠.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찰리가 정중하게 말했다. 네, 그래요. 우리 네 사람.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요. 에밀리가 화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찰리와 소피아는 늦은 시간까지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집에 머물렀고, 두 커플은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밤을 보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에밀리에게 말했다. 천만에요. 우리도 즐거웠어요. 찰리, 소피아를 잘 부탁해요. 에밀리가 찰리에게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소피아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찰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피아와 찰리가 떠난 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데이비드,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에밀리. 당신과 함께여서,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함께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의 장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은 향기와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함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들이 젊은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 그거 우리가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야.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네.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자 속 추억들을 꺼내보았다. 에밀리가 데이비드에게 쓴 편지에는 풋풋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고, 데이비드가 에밀리에게 쓴 편지에는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당신, 이런 오글거리는 말도 할 줄 알았어요?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편지를 읽었다. 그땐 그랬지.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썼으니까.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그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었다. 서로를 향한 설렘, 애틋함, 그리고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편지들은 두 사람을 다시금 그때 그 시절로 데려다 놓은 듯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데이비드, 우리 이 편지들 잘 간직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자고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동의하며 편지들을 소중히 상자에 다시 담았다. 에밀리,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만 사랑하며 살아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상자를 서재 한편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 그 상자는 단순한 추억 상자가 아닌 그들의 사랑의 역사를 담은 보물 상자였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저들을 보니 우리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저들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했었지.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금도 열정적인데요. 뭘?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사랑은 식지 않는 용암과 같지. 데이비드가 윙크를 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의 사랑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풋풋함은 덜할지라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 있었다. 에밀리, 우리 늙어서도 지금처럼만 사랑하며 살아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연하죠,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더해갈 것이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 바로 둘만의 오붓한 여행이었다. 에밀리,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갈까?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으로. 데이비드가 에밀리에게 여행 티켓을 건네며 말했다. 정말요, 데이비드. 이게 다 뭐예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우리 그동안 함께 여행 간 지도 오래됐잖아.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오자.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 에밀리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데이비드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에밀리가 말했다. 천만에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다. 에밀리가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휴양지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로 했다. 여행 당일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두 사람 모두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에밀리, 우리 이번 여행에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누자.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데이비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끽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휴양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니 정말 행복해. 마치 신혼여행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해변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노을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에밀리, 이번 여행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어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 다녀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가까워지고 애틋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여행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친구 소피아와 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분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찰리가 에밀리와 데이비드를 보며 말했다. 하하, 그런가요?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 뿐이에요.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두 분처럼 오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소피아가 부러운 듯 말했다. 소피아도 찰리와 함께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돼요. 에밀리가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맞아요. 사랑은 마법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죠. 두 분의 사랑이 그 증거이고요. 찰리가 덧붙였다. 고마워요, 찰리. 두 분의 앞날도 축복할게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네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아갔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소피아와 찰리라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더욱 행복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에밀리, 우리 댄스 교실에 다시 나가보는 건 어때?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정말요, 데이비드? 당신 댄스 교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에밀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춤추는 거 꽤 재미있더라고.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변화에 감동했다. 자신을 위해 싫어하는 것도 기꺼이 하려는 데이비드의 마음이 고마웠다. 좋아요, 데이비드. 우리 함께 댄스 교실에 나가요. 에밀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점점 호흡이 맞아갔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고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춤을 추니까 정말 행복해. 마치 우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데이비드가 땀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춤을 추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댄스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들과 함께 춤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댄스 교실은 에밀리와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댄스 교실에서 파티가 열렸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다. 에밀리,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도 오늘 정말 멋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왈츠, 탱고, 차차차 등 다양한 춤을 추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에밀리,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춤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에밀리.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자주 춤추러 다녀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데이비드. 우리 춤추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아름다웠다. 에밀리, 우리 참 오래도 함께했네요. 데이비드가 주름진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만 사랑하며 살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당연하죠, 데이비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석양처럼 더욱 짙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에밀리,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다시 한번 에밀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는 그들의 오랜 동행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애틋했다. 어느 날 아침, 에밀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정원에는 데이비드가 정성스레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가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비드.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등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좋은 아침, 에밀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아침 시간을 즐겼다. 에밀리,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데이비드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여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만 사랑하며 살아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하죠,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밀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데이비드가 문득 옛 기억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럼요. 당신은 열정적인 역사 선생님이었고, 나는 당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죠. 당신의 강의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내 강의를 경청했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졌었거든요. 에밀리가 수줍게 고백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에 첫눈에 반했었죠.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풋풋했던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렸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손자, 손녀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한 손녀가 궁금한 듯 물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단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지. 에밀리가 덧붙였다. 두 분은 첫눈에 반하셨나요? 또 다른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미소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졌단다. 데이비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러브스토리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제 꿈이에요. 한 손녀가 부러운 듯 말했다. 너희들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돼. 에밀리가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사랑은 마법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단다. 너희들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며 사랑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아이들은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다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러게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당연하죠, 에밀리.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